자, 오늘 뉴스특보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정감사 현장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특보 준비하면서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법원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했던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자, 법원이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짚고 저희가 국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이 이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당사자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원에서 직접 이 설명하러 출석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남부지법에서 벌어졌던 그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그 법원의 심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모두 기각이 됐는데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운명이 이제 좀 갈 길이 조금 수월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2차 비대위조차 해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아마 그것은 이게 정당 역사상 정말 커다란 혼란을 빚어내는 그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헌법이나 법률과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정강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법률적 잣대로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기 시작하다 보면 정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처분이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정당 대표를 뽑을 때 50%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50%는 여론조사를 해서 뽑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거기에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왜 당대표를 뽑는데 그 여론조사를 30%를 안 하고 50%를 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100% 그 당원들의 투표로 뽑아야지 여론조사가 무슨 신뢰도가 있느냐.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그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번에도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을 법원도 고려를 한 결정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고요. 법리적으로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각하를 내버렸어요. 그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당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을 시비 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바뀌어진 당원 당규에 의해서 선출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적법한 것이다. 라는 판결인 겁니다. 사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예측이.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사실 주호영 당시 비대위 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그 법원이 그대로 이번도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다르게 났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법원이 주목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가처분 신문 때와는 달리 절차적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우선 중요하게 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침해가 심대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미 그 부분이 영향이 크게 없다고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2차 가처분 신문 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법원의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를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사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어떤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네. 정치권의 어떤 반성이랄까, 네. 자성 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법원의 이 결정으로 이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순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윤리위가 열려서 추가 징계 여부를 또 결정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아 있는 이제 다음 스텝은 또 뭐가 될까요? 또 가처분, 다른 가처분을 또 준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위가 오늘 이제 추가 징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가처분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미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1차 윤리위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였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법원으로서는 그 정당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네. 그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윤리위가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당원이 저지른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들을 그것을 문제를 삼고 그것을 또 법원으로 가서 가처분을 신청을 해달라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안을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정당 정치의 종언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실 아까 정기남 그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저희 당으로서는 저희 당의 문제가 법원으로 끌려가서 네. 이런 식으로 장기간 논쟁을 빚게 된 것 이거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윤리위 결정이 오늘 저녁에 뭐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윤리위의 징계는 일단 수용을 하고 당시 조호영 비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단 명분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추가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말해버리면 이준석 전 대표의 명분 자체가 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뭐 그런 네. 좀 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죠. 오로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활로는 네. 정치적 탄압, 소위 윤석열 정권의 희생양 뭐 이런 근거로 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법적 어떤 판단에 있어서 이미 그 명무 자체가 상당 부분 퇴색됐기 때문에 네. 그분이 정치적 어떤 진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윤리 징계 또한 이 법적 판단의 연장선상 속에서 네. 윤리 징계가 국민들에게는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별도의 영역으로 그냥 다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법적 절차로 들어가기에는 네. 상당히 명분 자체가 취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저희가 중계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뉴스 특보인데 이 직전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결과가 속보로 들어오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먼저 나눠봤습니다.